반갑습니다. 부산연구원의 장하용 박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상을 했었습니다. 아마 시간이 많이 없을 거다. 그래서 아마 짧게 발표하면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제 예상보다 더 짧게 아마 발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오늘 제 이 자리는 정말 제 개인적으로도 좀 뜻깊은 자리고 제가 13년 전부터 저는 언제 저런 아지스 바카스와 같은 무대에 또 저명한 우리 또 권위자 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 설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오늘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뜻깊게 오늘 이 자리에 섰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 그대로 해양에 대해서는 또 지금까지 쭉 연구를 해왔지만 또 제가 제일 잘 아는 오늘 세계 해양 포럼에 대해서 잠시 좀 이 연구한 것들을 좀 나누고 향후에 이 해양 포럼이 어떻게 왔고 이번에 어떤 주제들을 다뤘고 또 향후에는 어떻게 나아갈 건가라는 것에 대해서 짧게 한번 정리된 것들을 한번 같이 보고요. 아마 이 에필로그가 준비가 되고 또 이제 토론만 남아 있는데 제가 제일 마지막에 하는 이유도 이제 이것이 다시금 2020년 세계 해양 포럼에 또 어떻게 우리가 방향을 나갈 건가라는 그런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발표라고 생각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 축적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아마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주제였습니다. 이 축적이라는 것이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사전에서 또 여러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우리 박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어큐뮬레이션으로 쓸 거냐, 레거시로 쓸 거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주제들이 있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과연 해양에서는 이 축적을 어떻게 잡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것이 오늘 제 발표에 이제 이야기가 되어서 마무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결론적으로는 우리 해양 분야의 이 시행착오의 축적으로 고도의 어떤 경험 지식, 즉 개념 설계 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 세계 해양 포럼이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이번에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 세계 해양 포럼도 이제 개념 설계를 좀 새롭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해양 축적의 어떤 플랫폼의 역할, 지금은 우리가 계속 뭔가를 채워 넣었는데 이 플랫폼은 비어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계의 어떤 해양에 대한 지식들, 이 아지스 바카스와 같은 이런 귀중한 지식들을 어떻게 보면 비워두고 새로운 그릇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단계라는 어떤 생각이 들었고요.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교육에서 학습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귀중한 지혜를 또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어떻게 보면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이나 이 디지털 전환과 같은 이런 중요한 시기에 바로 현장 학습의 공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귀중한 지식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보시는 이 그래프는 저희가 주제 하나 선택하기 위해서 아주 다양한 요소들을 고민을 했다라는 내용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이번에는 해양의 축적 세계를 쌌다라고 이렇게 주제를 잡았는데 결론적으로는 오늘 또 이 자리에서 또 우리 김영겸 위원장님이 하실 수 없는 이야기, 즉 이 우리 위원장님과 우리 오늘 앉아 계신 기획위원님들의 좀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습니다. 오늘 박수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분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부산일보사 또 전폭적인 지지와 또 위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카미 해양산업협회가 정말 노력을 많이 해서 이러한 주제들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또 감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해수부와 부산시 지속적으로 예산뿐만 아니라 여러 지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들의 지원이 있었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물론 많이 앉아 있지 않지만은 우리 여러분들의 어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우리 시행사인 또 리컨벤션 비롯해서 많은 노력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 빌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정리를 조금 하면 2019년도에 이제 10대 메시지를 좀 정리해봤습니다. 물론 오늘 것은 좀 정리가 안 됐고요. 그래서 어제 것까지 이것을 가지고 한번 또 우리 언론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마 많은 메시지가 있었고요. 오늘 앞서 우리 본부장님부터 해서 여러 박사님들이 교수님들이 이야기를 이 짧은 시간에 많이 할 수 없었던 만큼 많은 어떤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지스 바카스가 여러 통로의 변화, 운송 순환의 변화가 우리 부산항 또 부산시에 분명한 변화를 줄 것이고 또 3D 프린팅과 같은 신기술들이 이런 국가 간의 물류가 감소될 것이라는 어떤 예측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종동 교수님께서 뉴 투 더 코리아에서 뉴 투 더 월드로 가야 된다. 즉 뭡니까?
바로 새로운 어떤 개념 설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새로운 것을 해야 된다. 이 혁신은 도전적인 경험의 축적에서 이루어지고 바로 교육에서 학습으로 이제 바뀐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 밑에 내용들은 아마 여러분들 다 오늘 앞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제가 해양과 좀 세계 해양 포럼을 조금 약간 분석해 보았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해양에 관심이 좀 많이 좀 죽고 있습니다. 실제 언론의 보도를 가지고 이렇게 살펴보면 이 해양을 다루고 있는 것이 뭐 아시다시피 2014년도 세월호 이후에는 또 다시금 그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심도를 증강시키는데 바로 우리 세계 해양 포럼이 해야 될 역할일 것 같고요. 그리고 세계해양 포럼도 언론 보도가 이전에 많이 되다가 물론 이 건수도 많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적으로 이러한 해양에 대한 관심을 더 일으키는 데는 우리 세계해양 포럼의 어떤 언론에 대한 보도들이 좀 더 확대돼야 될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세계적인 어떤 해양에 대한 관심도는 보시다시피 계속 일정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우리나라가 해양에 대한 그런 관심도를 일으키는데 바로 우리 세계해양 포럼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07년도부터 저희가 이제 이렇게 그 얼마나 많은 규모로 발표를 했냐라고 하니 이제 평균 한 39건 정도 했는데 이번에 43건. 예, 그리고 평균 세션 수도 보통 6개 정도를 운영을 했는데 이번에 11건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우리 기획위를 비롯해서 여러 관계자분들이 애를 많이 썼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그래프는 이제 주제들입니다. 물론 이 주제들을 딱 명확하게 끊을 수는 없지만은 다양한 주제들이 그 시대에 맞게 또 상황에 맞게 이렇게 언급이 되어지고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키포인트로 이제 올라온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제가 박스로 그렸던 것처럼 다양한 주제들이 지금 현재 다뤄지고 있어서 균형 잡힌 그런 포럼이 되고 있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 포럼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좀 재언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았는데요. 예. 바로 기능 강화, 즉 뭡니까? 국가 해양 정책을 우리가 선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포럼이 더욱더 어떤 해양 정책에 대한 개념 설계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 정책이 제안되고 실제 이행까지 되는 것을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이종동 교수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이 세계해양 포럼만큼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어떤 학습의 공간, 여러 대학이나 또 기타 어떤 평생 교육까지 이어져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연계해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계해양 포럼이 더 세계로 글로벌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드리는 것이 이렇게 많은 15개국 이상의 사람들이 오는 이 우리 세계해양 포럼이 바로 국제기구화 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전에도 좀 제안을 했었는데 국제기구를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다보스 포럼이나 보아오 포럼처럼 다 국제기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해양 포럼도 국제기구화를 해서 좀 국제적으로 좀 더 규모를 갖추고 마지막으로 어떤 다양한 매체들, 언어들 이것은 뭐 책자나 유튜브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좀 실시간으로 이 오프라인의 방식들은 이제 옛날 방식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조금 문제들이 있는 건 압니다. 또 저작권의 문제도 있고 그렇지만 좀 다매체로 다언어로 해서 좀 세계적인 어떤 영향력을 좀 끼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체계도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밑에 노랗게 되어 있는 것은 이제 향후에 좀 잡고 가야 될 부분인데 좀 어려운 부분이어서 저도 좀 고민하다가 넣었던 부분이어서 노랗게 표시했습니다. 내용인즉슨 이제 무료화가 지금 어떻게 보면 예산의 어떤 그 국가와 시의 예산 때문에 유료화를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단계적으로 이번에 그런 어떤 저력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필요한 어떤 니즈가 있는 발표들은 사람들이 모인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나 어떤 수익의 다각화를 좀 깨야 될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어떤 최신 첨단 선도적인 어떤 킬러 콘텐츠를 만들어 가야 우리 세계해양 포럼이 우리나라 해양 강국에 기여하고 해양 분야 다보스 포럼으로 자리를 매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세계해양 포럼 이제 개념의 새로운 설계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해양 축적을 선도하는 그러한 세계해양 포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한번 짧게 준비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장하용 박사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